큰일을 겪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그것이 죽음인 경우에는 더하겠죠. 그전까지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하고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규환 씨는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누나를 떠나보낸 후 1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대로 도피했다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1년을 그렇게 살다가 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집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야겠다. 딱 그 시기에 또 군대를 가야 됐었고, 그래서 그냥 군대를 어쩌면 좋아서 갔기보다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좀 도망친 그런 겨울로 군대를 갔었는데, 또 되려 저희 군대는 되게 좀 좋았었어요. 네. 좀 집이랑 떨어져서 일단 좋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좀 북적북적 우리 또 동기들이랑 또 이렇게 고참들이랑 후임들이랑 그냥 같이 많은 좀 힘든 삶을 또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좀 겪었던 일들이나 좀 어쩌면 추억 또 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또 1년 동안 내가 벙어리로 살았었지만 그 군대 2년이 저를 더 이렇게 살아가게 해줬던 그 계기가 정말 컸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좋은 분을 만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네, 워킹 홀리데이 얘기도 잠깐 해주시겠어요? 당시에 좀 계속 6년 이제 누나 일 겪고 나서 6년 정도 계속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이제 벅찬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의 그 태엽이 다 감겨서 아무 에너지가 안 돌아서 그때 어쩌면 군대 간 것처럼 오늘 또 어딜 떠나야겠다. 그냥 딱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 교수님이 갑자기 그 워킹홀리데이 얘기하면서 그게 딱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준비도 되게 짧게 했어요. 2달 동안 그냥 간단하게 돈 벌고, 어쩌면 영어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급작스럽게 뭐 집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일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혼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막상 이제 가니까 정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또 어떤 좋은 분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서 그들과 또 손을 붙잡고, 근데 또 어떤 그 한 분이 정말 저의 모든 얘기를 그냥 다 들어주셨어요. 네. 꼭 어떤 조언이나 막 이해한다는 그런 이렇게 어떤 말적인 그런 가벼운 단어들보다 그냥 울어주셨고, 같이 아파하셨고, 또 같이 웃어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고, 그게 정말 큰 힘을 얻었었어요. 네, 그 시기가. 뭘 공부하셨습니까? 그때 솔직히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일을 구했었어요. 바로 일을 구하고, 또 집주인 형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때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너무 바빴지만 굉장히 보람됐었고,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느낌? 네,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도영 선생님도 동생이 떠난 후에 삶에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생이 떠나고 나서 또 저는 계속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예전의 생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늘 너는 강했으니까 지금도 이것도 잘 극복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내적으로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뭔가 그 친구가 떠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 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한 6개월은 제가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6개월은 정말 그 집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안에서 있었지만 제가 그때 갔던 곳은 유일하게 제가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갔던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동네. 그러니까 어떤 활자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누구하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도서관에 가 있으면 어쨌든 책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이나 음악이나 그리고 수많은 어떤 책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친구가 떠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사랑 이야기 혹은 무슨 이야기라고 느껴졌다면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는 저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실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유품으로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유품이 그 친구가 읽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점차 이후에 내가 이 기존에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 기획자 일을 계속 이렇게 했었다면 이후에는 조금 더 내가 뭔가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가 그거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갔던 부분들이 뭐랄까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네. 경험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이고 되게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젖어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동생분의 마음과 그 누나의 마음이 잘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네. 김도경 씨께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기억은 있지만 아픈 경험은 없다고 그러던데 결국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 어머니를 도와드릴 때도 그 사진을 다 다시 찾아서 그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하고 또 스스로도 동생에 대한 기억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제 도서 출판 사업 쪽으로 이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 나가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스스로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터뷰 때도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극복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억을 마주하면서 잠깐 휘청거리더라도 그래도 이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거를 그냥 극복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마주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전 씨께서는 아버님의 그 기억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원래 이제 그때도 직업이 상담사였지만 첫 내담자가 자살 유가족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숨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제 얘기가 되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드러내야 되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어 라고 그냥 개방을 한 거죠. 개방을 했고 그럼에도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멍하게 지내면서 또 하던 일은 또 해야 이게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힘을 내서 자조 모임도 나가서 함께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상담을 또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또 그 상담사 분에게도 도움을 받았었고 네 그렇게 제가 좀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가족의 자살 그것을 이야기했던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랜 친구에게 아빠 돌아가셨어라고 알릴 때 아빠 자살하셨어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때 좀 어떠셨어요? 눈물이 났지만 여하튼 저한테는 약간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라도 숨기지 말자. 나라도 드러내자. 네, 그런 게 있어서 호주에서 처음 그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일주일 뒤에 또 부탁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 모임에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 8명의 모임이었고 그냥 잔디밭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한 오후 5시쯤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처음 딱 얘기하자마자 그 8명이 정말 다 우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저에겐 너무 또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그냥 내 아픔이고 그냥 어쩌면 내 거의 작은 상처의 기억인데 이렇게 울어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많은 위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용납하는 거에 그 마음. 그러니까 뭔가 저도 더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새로운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반대되는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꺼내니까 주변이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진다던가 되게 막 불편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생이 이제 부재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얘기해야 될 때 죽었어.
어쩌다 그랬어? 무슨 뭐 사고야? 이랬을 때 아니 자살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보이지 않지만 그 수화기 너머의 그 무거운 침묵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마치 무슨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어떤 폭탄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서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예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더라?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위로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할 말을 이제 잃은 거죠. 몰라서였을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나 어떻게 네. 위로를 해줘야 될지 잘 몰라서 네. 그냥 침묵이 됐을 네. 것 같은데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변에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정말 담담하게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근데 되게 정말 알 수 없는 침묵과 함께 화제가 전환이 바로 되거나 이럴 때 되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냥 그 얘기를 담담하게 들어주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랬구나. 너 많이 놀랬겠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일들 얘기를 해주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제가 그 커밍아웃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던 거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참 많다. 나와 같은 사람이 참 많다.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정말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얼마나 아팠어? 너무 아픈 일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를 우선 꺼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한 명의 자살 사망자의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8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다는 것일 텐데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은 때로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자살 유가족분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